네, 화이팅! 아이고, 감사합니다. 화이팅! 이거 너무 좀 조심히 화이팅! 좀 물러야 되겠는데? 동현아, 오브가 좀 이렇게 물러야겠어. 자, 의자를 좀 당겨 앉으세요. 의자를 좀 당기세요. 당기고, 다리가 있어요. 의자를 좀, 아니, 자, 당기세요. 또, 다른 분들 때문에. 여기도 좀 당겨 앉으세요. 2분 앉으세요. 여기 당겨 앉으세요. 의자 하나 더 놔주세요. 의자 하나 더 넣으세요. 의자 하나 더 놔주세요. 예. 수정이 의자 하나 더 놔주세요. 예, 놨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지금부터 최고위원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정숙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마이크 없이 최고위원회를 진행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당대표의 속개 선언으로 제14차 최고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자, 회의를 시작합니다. 속개합니다. 가능하면 좀 조용히 해주세요. 네. 먼저 중앙당 참석자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당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김민석 최고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정혜기 최고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황준호 최고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김병주 최고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이현주 최고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전남도당 위원장이신 주철현 최고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홍순호 최고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김윤덕 사무총장 참석하셨습니다. 진성준 정책위 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천준호 전략기획위원장 참석하셨습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 참석하셨습니다. 이해식 비서실장 참석하셨습니다. 정진욱 원내대표 비서실장 참석하셨습니다. 김성회 대변인 참석하셨습니다. 김태선 수행실장 참석했습니다. 김우영 정무실장 참석했습니다. 다음으로 전남지역 참석자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해남완도 진도군 지역위원장이신 박지원 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담양 한평 영광 장성 지역위원장 이계호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나순화순 지역위원장 신정훈 의원님 참석했습니다. 영암보안 신안 지역위원장 서삼석 의원님 참석했습니다. 목포 지역위원장 김원희 의원님 참석했습니다. 순천 광양 곡성 구례을 지역위원장 권양엽 의원님 참석했습니다. 고흥보성 장흥 강진 운금주 의원님 참석했습니다. 지금 회의예요, 회의. 예. 순천 광양 곡성 구례갑 김문수 의원님 참석했습니다. 강대희 화이팅!
조상님은 이겼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광주의 안도걸 의원님 참석했습니다. 자, 다음으로 모두 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이재명 당대표의 모두 발언이 있겠습니다. 제가 맨 마지막에 할게요. 자, 그리고 오늘 제일 중요한 주인공입니다. 자, 우리 영광 장세일 후보자님 소개합니다. 내일 곡성 일정도 있을 텐데요. 오늘 정책 예약식이 있습니다. 우리 조상래 곡성 군수부장님 참석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 대표님께서 후보자님 먼저 발언을 요청했으니까 우리 장세일 영광군수 후보님 발언이 있겠습니다. 장세일입니다. 우리 영광 군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영광에서 재선거가 있습니다. 우리 민주당이 보증한 장세일 후보입니다. 반드시 재선거에서 영광의 압승을 자신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기대 바라겠습니다. 지금 우리 민주 진영에서 지금까지 분열을 했던 세력은 단 한 번도 역사에서 승리한 적이 없습니다. 반드시 이번 선거에서 압승해서 여러분들에게 영광을 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26년 선거에서도 민주당이 압승할 수 있도록 역할을 최대한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으로 조상래 곡성군수 후보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조상래 곡성군수 후보입니다. 국민의 뜻을 어기는 정치는 살아날 수 없다는 당 대표님의 말씀을 명심하고 꼭 압승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회의입니다. 회의. 다음으로 박찬대 원내대표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전남 도민 여러분, 또 영광 군민 여러분, 곡성 군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영광굴비를 좋아하는 제가 이곳 영광에서 최고위원회를 하게 되니 더욱더 기쁩니다. 아침 반찬으로 굴비 한 마리 했습니다. 우리 김우영 실장님 맛있게 잡수셨죠? 예. 영광굴비는 저뿐 아니라 온 국민이 사랑하는 영광의 특산품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영광굴비는 그동안 지리적 표시지에 등록이 되지 않아 법적 보호를 받지 못했었습니다. 다행히 영광굴비도 지리적 표시지에 등록이 가능하도록 우리 민주당 이계호 국회의원과 장세일 영광군수 후보께서 많은 노력과 역할을 해주신 것입니다. 아시죠? 네. 예, 박수 한번 드리시죠. 영광굴비 지리적 표시지의 사례는 좋은 정치와 좋은 행정이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정치나 행정이나 결국은 국민의 삶을 더 이롭게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좋은 말은 누구나 하지만 실제 결과는 말이 아니라 실력에서 나옵니다. 좋은 법안과 조례를 만들 능력이 없거나 예산 확보 능력이 없다면 말 잘한다거나 사람 좋다는 평가는 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 지역을 바꾸고 주민의 삶을 개선시키는 좋은 정치, 좋은 행정은 불가능합니다. 툭 터놓고 말씀드리자면 군수 혼자 바꿀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습니다. 법안과 조례,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뭐라도 할 수 있습니다. 선거 막바지가 되면 후보들 공약은 다 비슷해집니다. 결국은 예산 확보를 실질적으로 누가 할 수 있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예산 확보는 도지사나 군수 힘만으로 하긴 어렵습니다. 바로 정당과 국회의원이 함께 나서야 합니다. 무소속이나 소수정당이 잘하겠습니까? 아니면
국회 과반 의석을 가진 정당이 예산 확보를 더 잘하겠습니까? 전남, 영광, 곡성의 발전을 위한 예산 확보를 가장 잘할 수 있는 능력과 의지가 확고한 정당은 바로 170명의 국회의원을 보유한 민주당 아닙니까? 전남 도민 여러분께서는 그동안 민주당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셨습니다. 이제 170명의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전남 도민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지역 발전을 위해 한몬처럼 뛰겠습니다. 전남 완도부터 장성까지, 영광군 염산면부터 흑농업까지, 곡성군 목사동면부터 옥과면까지 모든 지역이 골고루 발전하고 모든 주민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민주당이 있는 힘껏 지원하겠다는 약속 드립니다. 앞으로는 햇빛연금과 발안연금 혜택을 전남 도민이면 누구나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170명의 국회의원이 발벗고 나서서 전남을 대한민국의 미래가 시작되는 앞선 도시로, 사람들이 모여드는 활기찬 도시로 키워내겠습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10월 재보궐선거에 출마하는 민주당 장세일 영광군수 후보와 조상래 곡성군수 후보는 전남 도의회에서 행정 경험을 쌓은 검증된 일꾼입니다. 처음부터 새로 배우다가 군정 파악도 하기 전에 임기가 끝나버릴 우려가 없고 당선되자마자 바로 일할 수 있는 풍부한 경험과 실력을 갖추었습니다. 영광과 곡선의 발전을 믿고 맡기셔도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민주당이 책임있게 보증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대중 대통령님께서는 역사는 결코 불의에 편들지 않는다라고 하셨는데, 전남 도민들이야말로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살아오신 산증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나라 꼴이 엉망진창입니다. 국민의 삶이 위기입니다. 대통령 한 명 잘못 뽑았더니 수십 년간 쌓아올린 국가 시스템이 속절없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역사를 왜곡하고 민주주의를 무너뜨리고 평화를 위협하고 법치를 훼손하고 민생을 파탄내고 경제를 망가뜨리고 국정농단 의혹에 이제는 의료 시스템마저 붕괴시키고 있습니다. 단언컨대 무도하고 불의한 정권의 폭주를 끝내고 무너진 나라를 일으키고 국민의 삶을 재건할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은 민주당뿐입니다. 민주당은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를 위해 앞장서왔고 IMF 외환위기를 조기에 종식시켰으며 IT 강국과 문화 강국의 토대를 만들었고 경제 민주화와 보편복지 확대로 국민이 더 잘 사는 나라를 만들어 온 수권 정당입니다. 이번 영광과 곡성 재보궐선거는 불의한 정권을 끝내고 정권 교체를 이루자는 국민적 염원을 공고히 하는 계기입니다. 나라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앞장서 길을 열어주신 전남 도민, 영광과 곡성 군민 여러분께서 민주당과 함께 정권 교체의 주역으로 우뚝 서 주시길 호소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주철현 전남도당 위원장 발언 있겠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먼저 지난 주말 폭우로 전국적으로 피해가 속출한 가운데 전남 장흥에서는 80대 어르신이 급류에 휩쓸려 희생되셨습니다. 희생자와 유가족 그리고 폭우로 피해를 입은 모든 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민주당 전남도당은 전남도민 각 지자체와 적극 협력을 해서 폭우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피해 복구와 조속한 일상 회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멀리 전남 영광까지 내려오셔서 현장 최고위를 개최해 주신 이재명 대표님과 당 지도부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영광과 곡성을 여러 번 찾아서 후보들을 격려해 주시고 주민들께 지지를 호소해 주신 박찬대 원내대표님, 김민석 최고위원님 등 지도부와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도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현장 최고위를 계기로 해서 전남의 당원들과
선출직들이 똘똘 뭉치고 또 열심히 뛰어서 반드시 영광과 곡성에서 압승을 이뤄내도록 하겠습니다. 23일 앞으로 다가온 영광과 곡성군수 재선거 의미는 나라를 총철적 위기로 내몰고 민생을 도탄에 빠뜨린 윤석열 정권에 대한 도민들의 심판 의지 재확인하고 4기 민주정권의 디딤돌을 놓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광과 곡성 등 우리 전남 지역민들의 요구는 명백합니다. 무도하고 무능한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을 하루빨리 끝장을 내고 소멸위기에 처한 전남의 미래를 담보할 수 있도록 수권 능력을 가진 민주당에게 힘을 모아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도민들의 염원을 우리 당의 장세일 영광군수 후보, 조상래 곡성군수 후보와 함께 반드시 이렇게 나가겠습니다. 대한민국 민주화에 앞장서온 전남에서 특히 박관현 민주열사의 고향인 영광에서 군부 독재의 관변 학생 조직인 학도국탄 대표를 지낸 후보가 선거 때만 되면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철새 후보가 영광 군민들의 대표로 나설 자격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60평생을 영광에서 터잡고 살면서 영광 지역과 영광 사람들을 잘 아는 민주당의 장세일 후보만이 국민들과 허물없이 소통하면서 희망찬 영광을 만들어 나갈 수 있다고 자신 있게 다시 한번 추천을 드립니다. 우리 민주당 전남도당은 당 소속 도지사, 당 소속 의원들이 이끌어가는 도유에 영광, 곡성 군의와 적극 협력을 해서 장세일 군수와 조상래 군수가 우리 영광과 곡성을 전국 최고 가는 군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영광구민 여러분과 곡성구민 여러분들의 민주당 장세일 후보, 조상래 후보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와 압도적인 성원을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장세일 영광군수 후보 당선을 위해서 도의원을 용퇴해 주신 장은영 도의원님, 예, 잠깐 나오시죠. 어디 계십니까? 우리 장은영 도의원님, 전 도의원. 잠시 앞으로 나와주세요. 앞으로 나와주세요. 이리 오세요. 앞으로 이쪽. 예, 비록 진오빠이긴 하지만은 현직 도의원을 사퇴하고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격려의 큰 박수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양군의 재선거를 앞장서 지원할 영광의 우리 박원정 도의원님, 김강원 군의회 의장님, 임영민 원내대표님께도 큰 박수 좀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곡성의 진호건 도의원님, 강덕구 군의회 의장님, 허채영 군의회 원내대표님께도 격려의 큰 박수 좀 부탁을 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까 한 분이 소개 안 됐습니다. 경기 안산갑에서 양문석 국회의원께서 오셨습니다. 네, 이어서 김민석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의 극한 폭염과 호우는 기후 지옥의 예고편입니다. 헌재는 기후 재난에 대한 국가 의무를 강조했고 유엔은 인류가 기후 지옥 고속도로에 탔다고 경고했습니다. 대안은 에너지 고속도로입니다.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는 기후와 산업을 살릴 에너지 고속도로, 햇빛 바람 연금, 기본소득을 호남부터 실현하고 영광과 곡성부터 성공시킬 것입니다. 정부 여당이 주장해온 쌀값 20만 원 선도 방치하는 것은 국민 기만입니다. 최소한 지난 정부 쌀값 21만 원의 물가 인상을 반영해야 합니다. 양곡법도
선제적 생산 조정제를 지키며 관철해 내겠습니다. 김건희 여사, 국힘 정치인들, 이준석 전 대표 등과 두루 통하는 배후 재력가 명태균 씨의 입을 막는데 검찰이 나설 거라는 전망입니다. 공천 개입 얘기까지 나왔으니 김건희 스토리도 조만간 엔딩입니다. 김건희 특검법을 통과시킨 민주당이 밝히고 끝내겠습니다. 호남 정치의 명령인 정권교체, 숙제인 쌀값 관철, 미래인 에너지 고속도로를 호남이 낳고 키워온 제1야당 민주당의 정책과 힘으로 국회와 현장에서 이뤄내겠습니다. 네, 이어서 전현희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먼저 이번 폭우로 피해를 입은 우리 전남과 영광 곡성 주민들에게 위로를 전해드립니다. 그리고 유명을 달리하신 우리 주민 여러분 그리고 또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위로를 드립니다. 민주당이 전남의 피해를 복구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말씀 먼저 올립니다. 오늘은 검찰 독재 정권의 위선, 내로남불, 이중잣대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궁지에 몰린 윤석열 정권의 유일한 탈출구가 정치검찰을 동원한 야당 유력 대권 주자 이재명 대표 죽이기냐라고 묻고 싶습니다. 방송 인터뷰에서 김문기를 개인적으로 알았냐라는 앵커의 질문에 사적 관계에 관한 그런 걸 묻는 질문 아닙니까? 그런데 시장 재직 시에는 몰랐다라고 답변한 것은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답변입니다. 수천 명에 달하는 성남시 직원들 중에서 그중에 한 명에 불과한 그 직원의 보고를 들은 적은 있는지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알지 못한다라고 답변한 것이 왜 허위사실 공표가 되는 것입니까? 정적 김대중 대통령을 그렇게도 죽이려고 현해탄에서 수장하려고 했던 박정희 정권 때의 악몽이 떠오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당시에 정진석 의원을 통해서 우리 장모는 다른 사람에게 10원 한 푼 피해를 준 적이 없다라고 한 발언이 당시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 그리고 왕자를 손에 새겨서 그렇게 방송에 나와서 무속에 의존한다는 의혹이 제기가 되자 부인 김건희 여사가 구약 성경을 다 외운다라는 발언을 버젓이하고 무속 의혹을 가라앉히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는 자신의 논문 표절 의혹으로 선거에서 위기에 처하자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은 저는 내조에만 힘쓰고 부인의 역할에만 충실하겠다라고 대국민 사과 쇼를 했습니다. 장모는 한 푼 손에 남에게 피해 준 적 없다라고 했던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김건희 여사는 주가 조작에 가담하지 않았고 오히려 피해만 보고 나왔다라고 했던 윤석열 대통령. 그러나 사실은 어떻습니까? 실제로 장모는 장고 증명서 위조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주위 사람들에게 손해를 끼쳤습니다.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에 전주로서 적어도 가담을 했고 또 장모와 함께 23억에 가까운 금액의 이익을 취했다는 것이 최근에 밝혀졌습니다. 김건희 여사 내조에 충실하겠다고 해놓고는 지금은 사실상 권력 실세로서 대통령 행세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대통령 부부가 당선을 위해서 선거 때 위기에 몰렸을 때 이렇게 뻔한 거짓말을 했다면 그것이야말로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겠습니까? 검찰은 적어도 형식적인 균형이라도 갖추려면 지금이라도 김건희 여사를 소환해서 실제로 구약 성경 다 외우는지 확인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야당 대표는 없는 제도 만들어서 망신 주기식 수사에다가 법정 연금까지 하는 검찰입니다. 재판정에 계속 세워서 정치 생명을 빼앗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검사 출신 대통령은 그런데 있는 제도 덮어서 면죄부를 주고 수사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 검찰입니다. 자, 우리가 그래서 정치 검찰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검찰 못 믿겠다, 특검하자,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하고 검찰개혁하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의 검찰개혁을 자초하는 것은 다름 아닌 정치 검찰이라는 것을 명심하기 바라고 지금이라도 윤석열 대통령 부부 적극적으로 수사에 나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으로 한준호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저는 어제부터 영광에서 한 달 살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후보와 함께,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아침에 후보와 함께 영광군청 사거리 앞에서 아침 인사로 오늘 하루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렇게 한 달 살기를 시작을 했더니 양보하지 그러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좀 계십니다. 양보해서 지려고 하는 선거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국민과 함께 영광의 미래를 만들어갈 군수 후보를 세우고 또 승리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민주당이 해야 할 일이고 또 국민께 보답하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기대감도 또 아쉬움도 모두 민주당이 감내하고 끌어안아야 할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선거일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짧고도 긴 시간 동안 영광 국민 여러분께 민주당의 진심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비상한 각오로 임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체코 순방에 대해서 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 윤석열 대통령이 체코에 2박 4일 일정으로 순방을 다녀왔습니다. 떠날 때는 원전 동맹을 떠들썩하게 외치고 갔는데 돌아올 때는 빈손이었습니다. 한국 수력 원자력이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전 건설 산업에 최종 계약을 성사시키려고 한 순방길이었습니다. 언론에서는 최종 수주 가능성을 한껏 높였다라고 칭찬하고 있는데 체코 대통령 생각은 이것과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최종 계약서가 체결되기 전에는 확실한 것이 없다. 한 체코 정상 공동 기자회견에서 페트르 파벨 체코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도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체코 측의 머릿속에 한국 외 다른 파트너는 없다는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세간에 말하는 정신 승리가 이런 것을 두고 얘기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일본의 마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니 이번에는 체코의 머릿속을 읽는 것이 아닙니까? 제대로 읽은 것인지조차 의문이긴 합니다만 그런 궁예식 관심법이 가능하다면 혈세 써서 해외 나갔다가 빈손으로 돌아온 영업사원 1호를 지켜보는 이 국민들의 속 터지는 심정부터 좀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짧게 한 말씀만 더 덧붙이겠습니다. 이번 순방 기간 동안 한 체코 언론이 김건희 여사를 주목했다고 합니다. 한국 국가 원수가 사기꾼을 곁에 두고 있나라는 문자까지 써가면서 김 여사의 각종 의혹들을 다뤘습니다. 미국에 갔을 때는 빨래 건조대 소리를 듣더니 이번엔 사기꾼인 것입니까? 지금은 이 문장이 삭제되었다고는 하지만 망신도 이런 망신이 없습니다. 다 자업자득입니다. 그러니 제발 경거망동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난 검찰사 심의위원회에서 불기소를 권고한 이후부터 김건희 여사의 행보가 거침이 없습니다. 내일은 같은 사안을 두고 또 최재형 목사의 디올백 사건 관련 수심위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검찰 독재 위원장으로서 주의 깊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광에서 저희가 한 달 살이를 시작하면서 한 달 살이를 하긴 하되 저는 국회 본회의 출석은 반드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김명주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영광에 오니까 너무 영광스럽습니다. 영광을 다시 영광스럽게 만들 인재는 저는 장세일 후보가 그런 인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영광을 다시 이렇게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도 영광을 다시 이렇게 세우는데 당과 함께 일조하고 적극 응원하겠습니다. 조상 대대로 발전해온 도시가 곡성입니다. 조상 대대로 그 어떤 사람보다도 발전시킬 후보가 저는 조상래 후보라고 생각합니다. 조상 대대로 빛난 곡성을 더욱 발전시킬 조상래 후보를 저도 적극적으로 응원하고 당과 함께 곡성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예, 지난 주말 사이에 기록적인 폭우로 전남 지역에 많은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안전조치와 피해 복구가 무엇보다도 시급합니다. 지역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민주당 차원에서도 두 팔 걷고 돕겠습니다. 오늘 최고위원회는 단순한 회의가 아닙니다. 22대 국회 개원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현장 회의입니다. 그만큼 우리 민주당이 전남 영광과 곡성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는 뜻입니다. 10월 16일 재보궐선거가 아주 중요하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또 우리 민주당이 영광과 곡성 군민 여러분과 함께 미래를 향해 나아가겠다는 굳은 의지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윤석열 정권이 초래한 의료 공백으로 온 나라가 비상입니다. 이런 가운데 특히 전라남도에는 의과대학이 없습니다. 17개 강력시도 중 유일하다고 합니다. 우리 민주당이 나서겠습니다. 전남의 30년 수건사업인 의대신설에 힘을 보태겠습니다. 영광에서 개최한 첫 현장 최고위원회 회의가 영광스러운 결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역민 여러분께서도 우리 민주당에 힘을 실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해서 부산 금정구청장과 전남 곡성군수 등 전국 4개 지자체에서 10월 16일 재보궐선거가 진행됩니다. 이 가운데 저는 접경지역인 강화도를 지난 주말에 찾았습니다. 지역 경제 강화를 위해 강화도 전통시장을 방문했었고요. 특히 북한의 대남 학생기 소음 피해가 큰 지역을 찾아 지역민들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대남 오물풍선도 계속되고 있어서 주민들의 불안감은 어느 때보다도 높아 보였습니다. 우선 이 같은 북한의 도발에 대해 강력 규탄하며 북한이 하루빨리 대화의 장에 나올 것을 촉구합니다. 우선 주요 소음 피해 지역인 강화군, 송해면, 양사면, 교동면 일대입니다. 이곳에 사는 주민 8,800여 명 가운데 절반 이상이 직접적인 소음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소음이 들려오는 걸 확인했습니다. 소음의 크기도 측정해 봤습니다. 낮에는 60에서 85데시벨, 밤엔 그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소음이 약할 땐 전화벨 수준이고 심할 땐 헤어드라이기 소음과 비슷합니다. 80데시벨 이상이면 청각장애가 오기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그 이상을 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민들의 고통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소리 또한 쇳소리 등 기괴한 소음이라서 밤에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습니다. 아이들이나 노약자 분들은 무서워할 정도입니다. 그 밤에 들어보면은 귀신 같은 소리라고 들려서 대단히 무서워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북한의 대남 학생기 방송은 지난 7월 말 시작됐습니다. 지난 5월 말 시작된 대남 오물풍선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윤석열식 남북 강대강 대치가 낳은 결과물입니다. 그런데도 아직 아무런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수방관입니다. 무능의 극치입니다. 주민들에게 고통을 안기는 게 윤석열식 대북 정책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강대강 대치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전쟁 중에도 대화는 필요합니다. 대화를 외면하고 대결만 고집할 경우 결국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으로 이현주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장세일 후보 동생의 도의원 사퇴의 용기에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희생이 민주당 승리의 기폭제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이번 선거는 단순한 군수선거가 아닙니다. 지난 총선에서의 정권 심판의 민의를 철저히 무시한 윤석열 정권 심판, 그 민의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선거입니다. 그리고 또 정권 교체의 의지를 우리 모두가 다지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호남의 발전을 위해서는 정권 교체가 필수적입니다. 그것은 여기 계신 모두가 절실하게 느끼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정권과 국힘과 맞짱을 뜰 수 있는 정치 세력은 과연 어떤 정당입니까? 우리 민주당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정을 이끌 수 있는 수권 정당, 대한민국의 외교, 안보, 경제, 또 의료, 사회 이런 모든 문제에 대한 해결 능력을 갖고 있는 정당은 우리 민주당밖에 없습니다. 우리 민주당은 수권을 위한 준비를 지금 차근차근 해나가고 있습니다. 호남에서 민주당에게 힘을 모아서 특히 영광과 우리 곡성의 후보들에게 힘을 모아주셔서 정권교체 교두보를 이번 보궐선거를 통해서 마련할 수 있도록 꼭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남은 향후에 대한민국 에너지 산업의 부흥을 이끌 새로운 신대륙이라고 생각합니다. 산자위원으로서 또 최고위원으로서 전남의 비전과 함께 하겠습니다. 전남이 에너지 산업의 새로운 중심지로서 뜰 수 있도록 함께 하겠습니다. 어제 이재명 대표님과 민주당 의료대란 특위에서 대한의사협회를 만나서 허심탄회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당장 의료대란을 해결하지 못하면 국민의 생명의 위협이 더욱 심각해지고 의료 영리화 문제까지 이어질 수 있고, 그래서 이 의료대란을 하루빨리 해결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으며 의협과 민주당이 긴밀히 소통하기로 했습니다. 결국 문제는 처음부터 대통령의 고집 때문에 벌어졌고 지금도 대통령의 고집이 문제입니다. 이쯤 되면 대통령만 빼고 가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의제에 대해서 논의 가능성을 열어놓고 정부는 협의에 응해야 할 것입니다. 대통령만 빼고 가면 일이 해결될 수 있다. 이런 상황을 전 국민이 동의하기 전에, 그런 상황을 맞닥뜨리기 전에 윤석열 대통령은 하루빨리 결단을 내리기를 바랍니다. 더불어서 이 의료대란과 관련해서 특히 이 전남이야말로 지역의료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곳입니다. 방금 김병주 최고위원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국립의대 유치 문제가 전남에서 굉장히 큰 관심사입니다. 그런데 이 국립의대의 목포대와 순천대 공동의대 설립으로 가닥을 잡고 추진되고 있었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전남의 민생 토론회 이후에 상황이 완전히 바뀌어서 단독의대 선정으로 추진이 되고, 그래서 목포대냐 순천대냐 하는 동서를 가르는 갈등의 골만 깊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윤석열 정부가 너무나 비열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립의대의 부재를 가지고 전남을 분열시키고 국민들을 가지고 놀고 있습니다. 진정성을 가지고 지역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민들에게 진정성을 가지고 접근해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전남의 이 지역의료 문제 그리고 의료 대란 문제를 전체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제대로 된 해법을 내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목포든 순천이든 두 곳 중에서 한 곳이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전체적으로 다 부족하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민주당이 집권을 해나가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된 해법을 내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송순호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송순호입니다. 먼저 이번 폭우로 크고 작은 피해를 입은 국민들과 이재민들에게 심심한 위로를 전합니다. 창원시 530, 김해시 428, 보성군 418, 사천시 404mm, 지난 21일에서 22일 이틀 동안 경남 지역에서 내린 강우량입니다. 창원에서는 시간당 104.9mm를 기록한 기상관측 이래 역대급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빌라의 옹벽이 기울어지고 도로와 차량 침수, 하천 범람, 자동차 학원 침수 등 크고 작은 피해가 있었습니다. 행정당국에서 신속한 안전조치와 복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지난 여름 남해안 양식장의 어류가 집단 폐사했습니다. 기록적인 폭염으로 해수면 온도가 상승했기 때문입니다. 현장을 직접 방문해서 참담한 상황을 목도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번 폭우가 어쩌다 겪는 천재지변이 아니라 기후변화가 불러온 필연적 결과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두려운 것입니다. 문제는 날로 과속화되는 기후변화에 대응하지 않으면 우리는 매년 이보다 더 심각한 기후 참사를 겪게 된다는 데 있습니다. 윤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 매뉴얼을 다시 점검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켜내는 것, 우리 민주당이 해야 될 역할입니다. 맹태균발 김건희 여사의 김영선 전 의원에 대한 공천 개입설이 추석 밥상에서부터 지금까지 식을 줄 모르고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명백한 국정농단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김 여사의 불법 공천 개입 사실을 듣기 위해 또다시 검찰이 등판했습니다. 김 의원의 재산 신고 누락과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은 지난 총선 이전부터 제기됐습니다. 현 시점에서 검찰이 김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피사실을 흘리는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맹태균을 향해 망둥어처럼 날뛰지 말고 알아서 처신하라는 것과 김건희 여사를 보호하겠다는 용산을 향한 검찰의 충성맹세로 저는 읽힙니다. 검찰이 진정 김 여사를 구하고 싶은 중심이라면 불법 공천 개입 여부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김 여사의 결백과 국민적인 의혹을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11.6 재보궐선거는 국정파탄의 주범인 윤석열 김건희 정권을 심판하는 선거입니다. 현재 각 후보와 캠프는 치열한 전투를 치르고 있습니다. 의료대란, 공천대란, 경제파탄, 민생파탄, 외교파탄, 안보파탄, 역사파탄, 어느 하나 온전한 곳이 없습니다. 선출되지 않은 권력, 특히 김건희 여사발로 촉발되는 국정농단의 그림자가 국가의 시스템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11.6 보궐선거에서 윤석열 김건희 정권을 심판해야 할 이유이자 당위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이 심판해 주셔야 합니다. 민주당이 더 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들어오실 때 한껏 우리 사무소가 아주 열기가 뜨거웠는데요. 박지원 우리 의원님이 계신데 우리 선대위의 상임 선대위원장을 맡고 박지원 상임 선대위원장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유명한 선대위원장 박지원. 선거나 골프는 고개를 쳐들면 집니다. 최근 우리 장세일 후보나 조상래 후보의 지지도가 월등하게 높아가지고 우리는 겸손해야 이긴다. 마치 골프도 장갑을 벗어봐야 알고 선거도 뚜껑을 열어봐야 합니다. 저희는 오늘부터 이미 시작했습니다마는 전남의 사회, 경제, 문화, 체육단체 등이 영광과 곡성을 방문해서 실질적인 득표 활동을 하도록 겸손하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찬대 대표에게도 전화 올렸었습니다마는 이재명 대표님과 진성준 정책위 의장께 건의합니다. 200년 내 최고의 폭우가 전국에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농어민들이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벼멸구, 심지어 배추는 식재했는데 다 쓸려 내려갔습니다. 기온 상승으로, 수온 상승으로 전북과 광어양
시장에는 폐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도 국민이, 농어민이 국가가 있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도록 농업 재해 지역 혹은 특별 국가 재난 지역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할 수 있도록 꼭 중앙당에서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깁니다. 네, 다음으로 이계호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이시죠? 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광 지역위원장 이계호입니다. 오늘 우리 영광을 방문해 주신 이재명 당대표님 그리고 박찬대 원내대표님, 우리 영광에서 한 달 살이를 시작하신 한준호 최고위원님을 비롯한 당 지도부 여러분들께 환영과 또 그리고 감사의 인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정말 든든하게 생각을 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어깨가 무겁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압도적인 승리로 보답토록 하겠다 다짐을 드립니다.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의 가장 큰 염원, 저는 정권 교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들의 뜻에 부합하기 위해서 우리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정권 교체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민주당과 이재명 가장 확실한 대안이고 또 현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당연히 야권이 하나로 똘똘 뭉쳐야 하고 그 뭉쳐진 힘으로 정권 교체를 할 수 있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호남에서 특히 분열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윤석열과 함께 싸우자고 말하면서 싸움터 앞에서 서로 경쟁하고 힘을 빼자고 하는 것, 이건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윤석열 정권에 결국은 도움을 주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정권 교체라는 이러한 절대절명의 과제 앞에서 우리 민주당은 압도적인 승리 절실합니다. 지난 대선처럼 민주 진보 세력의 분열로 정권을 놓치는 과오를 다시는 범해서는 안 됩니다. 민주당만이 정권 교체의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영광 국민 여러분, 그리고 전남 도민 여러분, 윤석열 정권에게 철퇴를 내리는 심정으로 이번 11.6 영광군수 재선거에서 민주당 장세일 후보에게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재명 당대표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존경하는 영광 국민 여러분, 그리고 전남 도민 여러분, 우선 이번 폭우로 정말 많은 분들이 피해를 입고 또 유명을 달리하신 어르신도 계신데 애도의 말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정부 얘기를 웬만하면 잘 안 하려고 하는데 지금 의료대란 문제를 두고도 모든 사람들이 걱정을 합니다. 또 과연 이 나라를 어디로 이끌어 갈지, 또 경제정책은 무엇인지, 문화산업정책은 무엇인지, 국민들의 민생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할 것인지를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저 현상 유지에 급급할 뿐만 아니라 어쨌든 본인들의 의사에 반하는 입장이나 세력들에 대해서 탄압하고 억압하는 게 거의 전부가 아닌가, 그런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윤석열 정권의 이런 일방통행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께서는 이번 총선에서 엄정한 심판을 하셨습니다. 정신 차려야 된다. 이대로는 안 된다. 이렇게 명확하게 선을 그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되기는커녕 오히려 총선 이전보다 더 심해진 것 같습니다. 정권이란 그들이 하늘로부터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 잠시 맡긴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지배자가 아니라 우리의 일을 대신하는, 국민의 일을 대신하는 대리인, 머슴들일 뿐이죠. 공적인 머슴, 공복들입니다. 국민의 의사를 존중하지 않고 국민의 경고를 무시하면 더 엄정하게 심판하고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비록 규모는 적고 한 지역에 몰려 있기는 하지만 이번 보궐선거가 가지는 의미는 곡성, 영광의 군수가 누가 되느냐 이 문제가 아니라 이 정권에게 국민들이 다시 회초리를 들어서 책임을 묻는 그런 의미가 큽니다. 경기도, 인천의 강화, 부산의 금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선거는 또다시 정신 못 차리고 과거로 퇴행하는 정권에 엄정하게 회초리를 들어 징계하는 선거다라는 생각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요새 금융치료라는 말이 유행인데 이 정권에는 선거치료가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 우리 영광 국민 여러분, 또 곡성 국민 여러분, 또 전남 도민 여러분께서 흡족하지 않다는 거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 여러분, 도민 여러분, 한 걸음씩 더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정치적 선택을 할 때 지금까지처럼 특정 소수가 소위 기득권으로 후보 마음대로 정하고 도민들 또는 국민들의 의사에 반한 결정들 해온 사례들이 없지 않은데 앞으로 더불어민주당은 그런 일 없을 겁니다. 그리고 이번 보궐선거도 보통 재보궐선거는 중앙당이든 도당이든 일방적으로 후보 전략공천하는 게 통상적인데 하여튼 더불어민주당 우리 지도부로서는 우리 국민들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해서 국민들의 뜻에 맞는 후보를 선택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일부 후보는 경쟁 자체가 싫다. 내가 후보가 될 가능성이 적다. 이렇게 생각해서인지는 몰라도 이 경쟁 체제를 벗어났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민주주의가 정착될 수가 없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우리 국민들께서 판단을 좀 해주십사 부탁드립니다. 민주주의란 내 뜻을 일방적으로 관철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각자가 원하는 바가 있고 입장이 있겠지만 서로 합리적인 룰 안에서 경쟁하고 그 경쟁의 결과를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것, 그게 다음에 또 다른 선택을 가능하게 하는 민주주의 시스템 아니겠습니까? 그 시스템을 존중해 준 문화, 이 민주주의에 대한 존중이 꼭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 이 점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께서 판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한 가지 이런 말씀을 하나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런 지적을 받은 일이 있어요. 이재명을 포함한 더불어민주당이 장기 집권하면서 도대체 한 게 뭐냐, 보수 정당과 다른 게 뭐냐, 그걸 보여줬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길래 제가 아니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도 3번밖에 집권을 안 했는데 무슨 장기 집권이냐 이렇게 했더니 특정 지역에서는 당신들이 사실상 장기 집권하고 있지 않냐. 그런데 그 지역의 정치가 다른 보수 정당이 영구 지배하고 있는 지역의 정치와 다르다는 것을 당신들이 보여줬냐 이렇게 물어서 제가 갑자기 숨이 콱 막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지적이 맞지요. 더불어민주당이 장기적으로 지역의 권력을 가졌으면 사실 다른 걸 보여줬어야 됩니다. 기초단체장, 광역단체장을 장기적으로 우리가 계속 가져왔더라면 그러지 않은 다른 지역보다 다른 걸 분명하게 확실히 보여드렸어야 되는데 약간의 차이는 있었겠지만 큰 차이를 보여드리지 못한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반성해야 될 부분이죠. 저도 경기도나 수도권에서는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단체장들이 정말로 열심히 해서 좀 색다르다는 걸 보여드렸던 것 같습니다. 저의 성남시도 그랬고 저기 우리 김우영 의원이 있는 은평구도 그랬고 어쨌든 경쟁이 치열한 지역은 차이들을 많이 만들어냈는데 경쟁이 치열하지 않는 내부 경쟁만 센 지역에서는 그러지 못했던 측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달라져야지요. 제가 2년간 당대표를 했지만 이제 총선에서 처음으로 저희가 소위 공천을 했지 않습니까?
그 결과로 거의 대부분 지역에서 총선에 대한 후보 선택권을 지역 주민들에게 돌려드렸습니다. 그 결과로 정말로 많은 변화가 만들어졌죠. 전남도 그렇고 광주도 그렇고 전북도 그렇고 많은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100% 만족할 수준은 아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 주권자들의 선택들이 많이 반영됐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 조금 더 나아졌다라는 생각 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현재 더불어민주당이 전 국민의 선택을 압도적으로 받은 제1야당으로서 잘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박수도 안 쳐주세요. 잘 싸울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민생도 잘 챙기고 이 나라의 미래가 잘 열릴 수 있도록 준비도 잘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 지방자치 문제는 이 새로운 더불어민주당 체제가 아직 한 번도 어떤 정치적 결정을 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비록 규모는 작지만 우리가 새롭게 이번에 선택해서 내보낸 후보들이 우리 조상래 후보, 장세일 후보, 영광과 곡성에서 완전히 다른 지방자치를 한번 보여드릴 생각입니다. 자신 있죠? 네.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사실 제가 오면서 곡성은 조사를 못 해봤는데 영광만 해도 인구 5만에 1인당 예산이 1,500만 원쯤 되는 것 같아요. 1인당 예산이 1,500만 원인데 제가 운영하던 성남시 같으면 1인당 예산이 한 3,400만 원 정도에 불과합니다. 대도시보다 군 단위가 사실은 군 단위 훨씬 더 세고 군수가 시장보다 힘이 더 세요. 그리고 예산도 1인당 예산이 훨씬 많습니다. 여력이 높아요. 자체적으로 조달되는 예산이 적다 뿐이지 중앙정부에서 법에 의해서 지원된 예산을 합치면 자립도는 낮을지라도 어쨌든 여력은 큰 도시보다 더 많다는 겁니다. 1인당 예산이 1,500만 원씩 되는데 물론 여러 가지 제약 요인이 있지만 그중에 약 100만 원 정도만 이렇게 잘 절감하고 바꿔가지고 기본소득하고 그 기본소득으로 지역화폐로 지급해서 동네에서만 돈 쓰게 하면 동네 경제가 확 살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자신 있죠? 예. 제가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이 영광 곡성부터 군 단위 어려운 지역에 기본소득 도입해서 소액이라도 지역화폐로 지급해서 동네가 살아나고 그래서 인구가 도로 그 때문에 늘어난다는 거 이번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신 있으시죠? 네. 저희가 곧 좀 이따가 저것도 할 거 아닙니까? 정책 협약도 할 건데 제가 신안 얘기를 가끔씩 해요. 여기서 가깝죠. 신안 군수 박울량 군수가 요새 좀 어려움을 겪고 있던데 제가 거기를 전국을 다니면서 자랑을 합니다. 호남은 미래 에너지, 재생 에너지의 보고다. 지능형 송배전망만 대량으로 정부가 깔아주면 곳곳에서 재생에너지 생산해서 바람, 햇빛 그거 다 지금 없어지고 있는데 농사짓는보다 몇 배 더 남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거기서 남는 소득의 일부를 지역 주민한테 배당하는 정책을 무한히 하고 있잖아요. 참 신안이 하고 있는데 그 액수가 연간에 뭐 가구당 200~300만 원에 불과한데도 그 인구가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전국에서 유일하게. 영광도 곡성도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네. 우리 당도 지원하고 도에서도 지원하고 또 국회에서도 가능한 제도들을 만들어내서 그 단체장 두 분이 앞으로 곡성과 영광에서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드릴 겁니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이 집권하고 있는 곳은 나라뿐만이 아니라 지역조차도 확실히 다르다. 이거 한번 보여드릴 텐데 그런 기회를 우리 영광 국민, 곡성 국민 여러분께서 꼭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거 이번에 뭐 큰 선거도 아닌데 이번에는 한번 정신도 차리게 할 겸 뭐 다른 선택을 한번 해볼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심정 이해합니다. 그러나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선거는 규모는 작고
국지적이긴 한데 이게 윤석열 정권에 주는 엄중한 2차 경고의 성격을 또 가지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이 장기적으로 집권하고 있는 곳은 지역조차도 지방자치 정부조차도 확실히 다르더라 이걸 보여줄 수 있는 좋은 후보를 저희가 이번에 선택을 했으니까 아니 여러분이 선택하셨으니까 꼭 확실하게 압도적으로 승리하게 해주셔서 영광과 곡성의 새로운 미래를 확실하게 열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또 해야 돼요? 예. 또 알겠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네, 준비된 발언은 끝났습니다. 이어서 당대표께서 회의를 회의하십니다. 네,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될 텐데 곧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곧바로 10월 16일 재보궐선거 윤리강령 서약성 및 정책 협약식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윤리강령 서약식을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영광 장세일 후보님, 곡성의 조상미 후보님, 윤리강령 서약식은 공직자로서 마땅히 준수해야 할 윤리 기준을 실천하고 부패 방지와 청렴한 행정을 국민께 약속드리는 것입니다. 앞서 우리 대표님께서 말씀 주셨습니다. 우리 지방정부, 우리 민주당의 후보들 열심히 유능하게 이끌겠다. 그리고 깨끗한 국민관이 되겠다 해서 오늘 윤리협약식과 정책협약식이 있는데요. 후보자들께서는 서양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자랑스러운 더불어민주당의 10월 16일 재보궐선거 영광군수 후보자로서 당은 당규를 준수하고 당의 정책과 방침을 성실히 수행하며 아래와 같이 투명하고 깨끗한 실천을 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하나, 나는 공직자로서 법과 원칙을 준수하고 지방자치 현장의 부정비리를 척결함으로써 청렴한 군정을 실천할 것을 다짐한다. 하나, 나는 정책 결정과 집행 등 자치행정 전반에 대한 추진사항을 주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주민의 적극적 군정 참여를 보장한다. 하나, 나는 군정 업무 추진과 집행 과정에서 부정한 청탁을 근절하고 친인척과 측근에 의한 유무형의 군정 개입을 원천 배제한다. 이와 같은 클린 행정, 투명 행정, 측근 배제의 원칙이 실천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임을 약속합니다. 2024년 9월 23일 민주당 전남 영광 군수후보 장세일, 곡성 군수후보 조상래. 후보자들께서는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국민과의 약속을 다짐하는 마음을 담아 서약서가 잘 보이게 들어주시기를 바라고요. 네. 사진 촬영을 하겠습니다. 대표님과 함께 세 분이 먼저 한번 찍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여러분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에서 힘 있는 국민관 우리 협약식입니다. 네, 꼭 잘 지켜주시고요. 네. 우리 이것 때문에 장은영 도의원은 일부러 사퇴까지 했으니까 그 마음 잘 챙겨가지고 저 당대표께 전달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유능하게 잘 부탁합니다. 자, 이어서 정책 협약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광 장세일 후보자님과 정책 협약식을 진행하겠습니다. 진성준 우리 정책위 의장님, 신정훈 참좋은 지방정부위원장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영광군 판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읽어주세요. 예, 지방소멸 극복, 기본사회, 시범도시 영광을 위한 5대 패키지 정책 협약서. 더불어민주당은 대한민국이 나가야 할 방향과 비전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국민의 기본적인 삶이 보장되는 국가, 금액까지 써. 국민의 행복이 보장되는 국가를 만들 것이다. 기후위기 대응, 에너지 전환과 기본소득 도입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참조원 지방정부위원회, 영광군수 후보 장세일은 이러한 시대적 과제를 실천하고 부대의 발전과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아래와 같은 정책을 함께 추진할 것을 국민 앞에 약속한다. 자세한 정책 내용은 판넬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서명하셨죠? 예. 다음은 사진 촬영 한번 하시겠습니다. 제가 이 약속이 반드시 지켜지도록 중앙당에서 철저히 관리할 뿐만 아니라 도당 그리고 우리 기사 전남도 협조를 요청해서 꼭 관철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고맙습니다.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곡성군수 조상래 후보자와 정책협약식을 진행하겠습니다. 곡성군 판넬 준비해 주시고요. 진성준 정책위의장님, 신정훈 참조원 지방정부위원장, 그리고 조상래 후보자님은 협약서에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조상래 후보께서 서명을 했습니다. 네, 똑같이 협약서가 잘 보이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사진 촬영이 있겠습니다. 당대표님, 사진 촬영. 좀 높이 진행하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우리 참여인들 옆에 같이 이렇게 서주시기 바랍니다. 예. 거기에서 좀 지원하고 하면 같이. 가까이 원장님 의원님 여기 곡성으로 오시고 우리 이계호 의원님은 영광으로 가시고 여기 우리 신정훈 참조원 지방정부 위원장께서 우리 주철현 위원장도 계시고 어쨌든 전남도에서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예, 준비하겠습니다. 자, 파이팅 한번 하시죠. 자, 더불어민주당! 파이팅! 기본사회! 파이팅! 장세일! 파이팅! 조상래! 파이팅!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윤리강령 서약식 및 정책협약식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